예, 제목 그대로인데요. 오늘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검찰 고위급 인사 때 윤석열 총장 의견이 잘 반영이 안 됐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죠. 그런데 또 한 사람, 신현수 민정수석도 이 과정에서 배제가 됐다는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과 함께 참여정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며 사법개혁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공유하고 있으며 견제와 균형, 국민을 위한 법무 검찰 개혁 및 권력기관 개혁을 안정적으로 완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부터는 한 보도를 인용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이현정 의원님. 네. 최근에 있었던 여러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해서 임명된 지 2달 된 신현수 민정수석이 철저히 배제가 당했다. 그래서 지금 개인적인 자리에서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라는 보도 하나가 나왔거든요. 네. 우선 이제 검찰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검찰 인사는 원래 실무적인 차원에서 보면 법무부의 검찰국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검찰국장이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데요. 법무 검찰국장하고 그 다음에 대검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는 이제 민정비서관이 있어요. 바로 이 3자가 인사를 실무적으로 이제 논의하는 하나의 테이블입니다. 거기에 물론 책임자들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이렇게 있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이 인사안을 보고받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검사 인사안을 행사하는 겁니다. 즉 형식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서 대통령이 이제 검사에 대한 인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인사를 보니까 신현수 지금 민정수석이 이제 부임된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검찰 출신이 지금 민정수석이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갑작스럽게 박범계 장관이 일요일 날 갑작스럽게 인사를 했어요. 그렇죠.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모레날 해도 되는데 본인이 왜 갑작스럽게 일요일 날 기자들한테 인사 몇 분 전에 통보를 했고 또 윤석열 총장은 인사하기 거의 2분 전에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인사도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유임을 하고 검찰국장이 심재철 검찰국장이 남부지검장으로 옮기는 그런 인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인사를 갑작스럽게 했을까라는 걸 좀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인사와 관련해서 좀 갈등이 선 게 아닌가라는 게 이제 기자들의 포착이 된 겁니다. 예. 그게 뭐냐면 신현수 지금 민정수석 원래 이제 박범계 장관은 이번 인사는 좋은 인사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기억이 납니다. 좋은 인사라는 게 뭐냐면 뭔가 서로에게 다 만족하는 그런 인사를 하겠다는 걸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박범계 장관이 나중에 이제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누구는 좀 불만이 있더라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결국은 신현수 민정수석이 생각하는 검찰 인사안과 자신의 밑에 있는 민정수석, 즉 이광철 민정비서관, 이분은 조국 전 장관 라인으로 알려져 있고 민변 출신입니다. 이분이 생각하는 인사안과 좀 달랐다. 그리고 인사를 박범계 장관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알아서 했고 그 과정에 신현수 민정수석은 상당히 소외가 돼서 일선에 나오는 일선입니다만은 한때는 본인이 사표를 쓸 생각까지도 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 거취까지 이제 고민하고 있다는 게 지금 일부 보도를 통해서 네, 전해진 내용인데요. 서정호 변호사님. 근데 그래서 지금은 검찰국장에서 남부지검장으로 이제 영전선 이동 아니냐 이런 인사들을 여기서 민정수석이 철저히 배제가 됐다 이런 보도인데 애초에 신현수 민정수석이 이제 임명이 됐을 때 당시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가 좋고 인연이 많기 때문에 청와대와 은 총장 관계가 좋아질 거라는 분석도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현재 신현수 수석은요. 문재인 대통령과도 이제 인연이 많고 예.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과도 친하거든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를 보면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 있잖아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할 때 사등 비서관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17년에 대선 캠프 있죠. 그때 법률 지원 단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현 정권 들어서 국정원의 기조실장이라든지 상당히 대통령과 친분도 있고,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과 관계를 보면 기수는 이제 윤석열 총장은 23기고, 예. 이분은 이제 17기로 기수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지만 나이는 이제 2살 정도고요. 사석에서는 이제 현수형,
이런 식으로 부를 정도로 상당히 양쪽 다 친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그 둘 사이를 조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인사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이게 언론 보도를 보면 철저하게 이광철 민정비서관한테 밀리면서 소외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검찰 인사를 보더라도 예. 결국은 이제 그 기존의 추미애 라인이 대부분 유임되거나 영전됐잖아요. 이거는 원래 제가 알기로 신현수 민정수석의 뜻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본인의 거치나 이광철 비서관이나 본인 중에 한 분은 사표를 내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번 그 갈등설의 또 한 명의 인물인 조국 라인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이광철 비서관의 모습도 잠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차분하고 절제되게 그리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저는 제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제 핸드폰으로 하루에도 많은 전화 통화를 합니다. 그런데 언제 걸려올지도 모르는 검찰의 전화를 피하기 위해서 제 소임 수행에 기묘한 핸드폰을 꺼놨다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다 잘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성일 대변인, 이건 뭐 인용 보도니까 뭐 진실은 앞으로 좀 더 밝혀지겠죠. 그런데 그 얘기를 짚어보면 어쨌든 이 파워게임에서 조국 전 장관 라인이라 부르는 이광철 비서관의 뜻이 더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민정수석이 좀 배제된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여권 관계자 입에서 나왔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그 여권 관계자가 누군지 알면 더 쳐다 물어보고 싶은데. 예. 사실은 이제 권력 안에서의 어떤 그 파워게임 이런 게 상당히 재미가 있죠. 재미가 있고 사실은 이제 저널리즘의 주요한 어떤 주제가 되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 뭐 신빙성 있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이제 그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 국가의 기능을 인격화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라는 그 기능은 여전히 이렇게 다른 기능으로 다른 부처에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인격화해서 문제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대통령이 국가에서 민정수석이든 어떤 비서관이든 다 대통령 말 들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크게 봐서는 이게 뭐 이번에 그 뭐 지검장 이사도 뭐 대통령의 뜻을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박범계 장관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박범계 장관은 장관 이후에 계속 정치를 한 사람이고, 그분 또한 뭐 꿈이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생각해서, 검찰 인사에서도 자기 목소리를 좀 내고 한 것이지, 전적으로 어디 뭐 기대고 이런 사람은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걸 다 감안해 보면은, 네. 크게 뭐 이번 인사에서 뭐 중요한 어떤 뭐 다른 어떤 갈등이 변수화되었다 이렇게 보이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보도 자체 신빙성이 그리 높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준석 의원님 실제로 이 보도의 또 말미에는 청와대 관계자가 비서관이 민정수석의 뜻을 수석 비서관의 뜻을 거르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갈등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거 좀 어떻게 정리해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박근혜 정부도 도대체 3인방은 왜 그렇게 비판했던 겁니까? 그 사람 다 비서관이었는데. 그 당시에 문고리 권력이라고 계속 비판하면서 민주당 했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비서관은 수석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는 거는 모순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방금 전 박성민 부대변인 말씀드리면 말꼬리 잡자는 건 아니지만은 이번에 진짜 그 많은 사람들이 지탄했던 심재철 검찰국장의 영전성 인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성윤 지방지검장의 유임 이런 것들이 민정수석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께서 내리신 결단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사안이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예. 저는 어쨌든 참모라는 것은 대통령께서 조언을 듣기 위해서 두는 자리이고 지금 민정수석이 불편하다고 느꼈다는 것은요. 저분도 이제 공직생활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가지 조언을 올렸을 때 대통령이 결정권자인데 10가지 다 들어줄 거라 기대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긴 것들을 대통령이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표현을 하시는 걸 거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사임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을 겁니다. 왜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고까지 알려진 인사가 민정수석이라는 중책을 맡아서까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항명하는 모습처럼 보이고 아니면 불만을 가진 모습처럼 보이는 것이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느냐. 저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대해 가지고 또 국민들이 지탄할 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정수석이 조국 전 장관 라인에 밀린 것 아니냐라는 일부 보도 저희가 하나하나 양측의 입장까지 따져봤습니다.